오우 씨. 차량의 무게가, 자 여기서 급브레이크. 와, 이거 브레이크 엄청 잘 되네. 에이, 이거는 그럼 그냥 아버지들이 사시면 되겠네. 딱 봐도 편안하고 애기들 태우기 좋고, 달리고 싶을 때 그냥 슬슬 가속감도 슬슬 잘 올라가고 제동도 잘 들어가고. 아 참.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845 TDI입니다. 이게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겨울에 한창 시승기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곳곳에 나무들이 굉장히 푸릅니다. 이거 좀 있으면 또 장마가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Q845 TDI.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우디에서 2018년도에 출시한 쿠페형 준대형급 SUV 모델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2020년 4월경에 정식 출시를 했어요. 경쟁 차종으로 보면 BMW의 X6, 그리고 벤츠 GLE 쿠페, 그리고 포르쉐 쪽에는 카이엔 쿠페도 있고요. 마세라티 쪽엔 르반테, 뭐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요 라인들이 저의 드림카 라인입니다. 얼른 돈 많이 벌어서 구매하고 싶은 라인들이에요. 사실 이 SUV, 쿠페형 SUV 하면은 국내 원조가 사실 있어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액티언이라고 쌍용 자동차에서 예전에 출시한 모델이긴 한데, 사실 그 모델 처음 출시할 때 디자인 이상하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약간 제가 쿠페형 스타일의 성향을 가진 차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액티언 난 괜찮았는데, 그 후에 제 기억이 맞다면 BMW X6 모델이 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능성을 좀 확인하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 이제 쿠페형 SUV들이 이제 줄줄이 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Q845 TDI 모델, 지금 판매 가격이 1억 428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공식 가격이고요. 전시장에 방문을 하시면 뭐 프로모션 포함해서 할인 가격을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차 가격이 1억이라는 정가라고 보면은 사실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저희 평범한 사람들은 1000만 원이 넘어도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1억이라는 단어가 참 엄청 커 보이네요, 오늘따라. 이 시승 차량은 지금 파워트레인이, 엔진은 3.0L V6 직분사 디젤 엔진, 뭐 TD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엔진과 변속기는 지금 8단 팁트로닉 변속기가 물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고 출력 231마력, 최대 토크 51kgm/m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로백이 지금 공식 수치가 7.1초 정도 나오고요. 지금 최고 속도가 233km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저희 채널에서 디젤 3.0L 엔진을 가진 차량,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이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랑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 뭐 비교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공차 중량은 약 한 2.2톤 수준이고요. 복합연비는 지금 10.1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예전에 모하비 차량이 제가 알기로 복합연비가 9.4km 였거든요, 리터당. 그거 비교해보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3.0L 디젤 엔진 치고는 연비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일단은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 후륜에 멀티링크 타입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댐핑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제가 옵션표에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제가 차량을 도곡로 전시장에서 이제 픽업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제가 느낀 1차 느낌은 뭐냐면, 차량의 기본적인 세팅은 부드럽습니다. 이게 승차감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거에 한몫을 하는 게 이 시트 같아요.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A4 차량이 오히려 좀 딱딱했다고 느낄 정도로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 A4 차량도 이 방음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방음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응을 잘 해줍니다. 이게 컨셉이 일반 그냥 기본 차량 베이스들은 이 승차감 쪽 위주로 세팅이 되고 방음 쪽에 상당히 신경 쓰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지금 차량을 타보니까 여기 이 과속 방지턱을 테스트하는 구간에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리면 이 노면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대형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요철도 심하고, 방지턱도 이 기본적으로 이제 매끄러운 방지턱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랑 이 노면 소음도 상당히 대응을 잘했고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승차감 쪽으로 다가서시면, 만약에 승차감을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 만족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풀악셀을 이렇게 전개를 해도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나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 세팅은 정말 부드럽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높은데 지나가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거 지난번 A4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드러움을 유지시켜 줘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이 차량의 바운스를 유지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서스펜션이 잡아줄 때는 잡아줍니다. 이거는 세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칭찬만 하게 되네요. 여기서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서 한번 승차감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턱턱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노면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제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네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함이 조금 들어가긴 해요. 이게 쿼트로 시스템이라서 이거 아우디는 쿼트로 시스템이 들어가면 참 차가 재밌어요. 이 코너를 빠져나갈 때 이게 굉장히 뉴트럴하게 빠져나갑니다. 정말 편안하게. 이거는 참 잘 만들었네. 이러면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장점만 얘기하게 되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면, 이 차가 저희가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단점을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 시승기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시승기를 계획할 때 그 태안모터스 도곡로 전시장 그 지점장님한테도 제가 느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해서 이제 시승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있으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게, 기존의 아우디 차량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국산차 위주로 시승을 해서 너무 오래 시승을 한 게 조금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자체가 승차감 그리고 다이내믹 이로 변경을 했을 때 대응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기본 베이스는 부드러움, 하지만 다이내믹 모드를 좀 변경했을 경우에는 적당하게 단단한 승차감도 주기 때문에 달리는 부분에서도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서스펜션 구조를 세팅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런 세팅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보면 이게 오랜만에 이제 좀 더, 기존에 아마 A4 차량 시승했을 때도 이 약간의 고급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게 1억이 되는 차를 타보니까 확실히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지금 대시보드, 여기 센터 터널,
그리고 도어 트림 이쪽 부분에 지금 뭐 나파 가죽이 써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고급지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웨이드 재질 같은데 일단은 인테리어 부분에서 가죽 재질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이 오랜만에 이게 비싼 차를 시승을 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뭐 일단 그렇고요. 지금 전면 쪽에 보이시는 계기판 12.3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 뭐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요거 직전에 A4 차량에서 시승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봐도 똑같네요. 이 정보도 다양하게 표시가 되고 확실히 디지털이니까 기존의 일반 계기판에 비해서 뭐 다양한 정보를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데,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지난번 A4 시승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인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랑 좀 다른 거는 지금 이 고프로 안에 다 안 들어갈 건데 그 A4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의 이제 연료 게이지 그리고 온도 게이지가 그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요거는 직전 차량이랑 좀 다르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경고등 표시창도 이쪽 상단에 지금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실 텐데 요 상단 쪽으로 별도의 디스플레이 창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전에 거는 더 안에다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디스플레이 지금 듀얼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 상단에 있는 모니터는 기존의 A4 차량에서 시승했던 그 UI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차량 설정, 그리고 내비게이션, 뭐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설정들을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뭐 조명등까지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하단에는 공조기 컨트롤이에요. 이 보시는 것처럼 경사로 조석 주행 장치도 되고요. 그리고 온도, 에어컨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랑 일렬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이 하단부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지금 상하 디스플레이는 햅틱 피드백이라 해서 살짝 압력이 가해지면 이제 진동이 살짝 오면서 버튼이 조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터치를 싫어하지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야 돼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스타트 버튼은 이 친구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하단부에는 이제 전자식 변속 레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측면 쪽에 이제 컵홀더가 들어가 있어요. 컵홀더는 지금 제가 모니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여기 별도의 커버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거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 A4 차량 시승이랑 똑같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 레버를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차가 좀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뭐 전동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기능은 진짜 몇 없었던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 틸트랑 텔레스코픽 기능이 자동으로 됩니다. 참 이거 편합니다.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요 룸미러 같은 경우는 기존의 A4 디자인이랑 똑같네요. 근데 이게 크기는 바뀌진 않았어요. 크기는 A4 차량이랑 똑같은데 뭐 시야는 다 들어오네요. 근데 조금 더 커져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그래도 프레임리스 타입이라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된 차량을 받았어요. 빛이 엄청 잘 들어와요. 오늘은 영상이 참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곳곳에 하이그로시 패널이 적용이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시승기를 이 바닷가 근처에 찍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좀 먼지가 많이 싸서 좀 닦고선 다시 시승기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하이그로시 패널이 이게 유광 타입이라 약간 고급지긴 하지만 오염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기존의 A4 차량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이제 기본 아우디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명시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기본 아우디 시스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음질이 좀 더 좋습니다. A4보다는.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스피커 수량도 좀 늘어나고 와트수 좀 높은 거를 채용한 것 같아요. 참고로 50TDI로 넘어가면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낮이라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제가 이건 참고 자료 넣어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이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참 차량이 비슷하니까. 뭐 어쨌든 아우디에서 갖고 있는 웬만한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세팅을 해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작동 방식은 지난번 A4 차량에서 했던 작동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여기 일단은 측면에 셋을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 지금 42km로 나오는데, 여기가 50km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km로 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50km로 올리고 요 디스턴스를 조정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합니다. 일단 한 2단계로 한번 해보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 정보로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폰트가 굉장히 깔끔하군요. 여기 앞에 차량이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 X6가 가고 있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신호라든지 과속 방지턱 구간에서는 직접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괜히 넉넉히 가다가 신호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과속 방지턱을 엄청 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써보니까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부드럽게 대응했던 차량은 테슬라였어요. 테슬라 모델 3는 정말 그 앞에서 들어오고 빠지는 차량에 대한 반응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거 이외에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이 좀 보입니다. 지금 앞에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 친구 상당히 부드럽게 잡네요. 지금 차간거리를 일부러 2단계를 뒀거든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차도 거리가 있어서 좀 급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씁니다. 지금 말이 중간에 끊어졌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 따라가는 거, 그리고 핸들 조향도 요즘엔 들어가죠. 조향 이런 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들어오고 나갔을 때 그 차량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하자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급브레이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급가속을 한다든지. 급가속은 그래도 조금 수긍할 정도의 느낌을 줘요. 날리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급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차종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까지는 좀 애매하고, 테슬라는 정말 부드럽게 잘 해줬거든요. 그 친구는 그때 곤충기랑도 되게 오랜 시간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는 약간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응은 확실하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대응을 해주는 게 편한 거예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 모드로 바꾸고요. 이 변속기를 우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적극도로 달려볼게요. 여기 지나서 여기서 풀악셀.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5000rpm 언저리까지 가면 자동으로 변속이 돼요. 차 잘 나간다. 이거 뭐야 이거. 일단은 차량에서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달렸을 때 차량이 굉장히 안정감이 충분합니다. 이게 뭐 뒤뚱뒤뚱 그러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저기가 그 지난번 A4 시승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툭 튀어 올라가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을 지나도 저는 그냥 가고 있어요. 차가 앞에서 그냥 뭔가 대응을 많이 해주는 기분인데 그냥 편안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급격하게 출력을 밀어넣어서 막 튀어나가는 방식은 아니고, 속도가 초반에는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가속감은 정말 충분히 나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나갈 때 이게 어느 정도 시원해서 쭉 나가기 시작하면 이 무거운 등치를 가볍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이거 참 특이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달려도 편안하게 차가 나가요.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을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서스펜션을 조금 이제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오씨.
차량의 무게가. 자, 여기서 급브레이크. 와, 이거 브레이크 엄청 잘 되네. 사실 제가 이 시승을 하면서 아까 그 차량 스펙 간략하게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무게가 2.2톤이 넘어가서 제동 시스템은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브레이크 상당히 잘 듭니다. 와, ABS가 엄청나게 대응을 잘 해주네요. 제동 거리가 엄청 짧아요. 기존에 이 대형급들 SUV 시승했던 걸 기억해보면 이 차량 제동 부분도 이러면은 단점이 없는데 차가 초반에 RPM을 살짝 올려서 출발했을 때 느낌은 좀 좋네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초반에 팍 튀어가는 느낌이 살짝은 드는데 이게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초반에 차가 움찔해서 튀어나갈 때 그 느낌은 살짝 좋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가속하는데. 차량이 가속이 되고 난 후에 제동을 걸었을 때 브레이크 정말 잘 듭니다. 이거는 그럼 그냥 아버지들이 사시면 되겠네. 딱 봐도 편안하고 애기들 태우기 좋고, 달리고 싶을 때 그냥 슬슬 가속감도 슬슬 잘 올라가고 제동도 잘 들어가고. 참 오히려 지난번 A4 모델보다 브레이크가 더 잘 들은 것 같아요, 느낌은. 이 2.2톤이 되는 무게의 차량을 브레이크를, 제가 예전에 A4 차량 시승했을 때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이 차량 기본기 세팅은 아우디가 정말 잘해요. 이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살짝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차량의 기본 세팅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솔직히 말하면 국산차도 요즘에는 뒤지질 않죠, 고급 브랜드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기본기는 정말 잘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소유했던 아우디 A4 차량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 그대로입니다. 이 차 정말 잘 만든 거예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씬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관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A4 차량 외관씬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램프 디자인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지금 이 QA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을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위치와 그릴 같은 경우는 기존 아우디 차량에서도 볼 수 있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게 아우디만의 패밀리 룩인 것 같은데, 뭐 이 친구는 지금 전 세대 모델이 없으니까 기존 세대에서 유지됐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QA 디자인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측면 쪽 보시면 쿠페형 스타일의 SUV, 이 C필러 라인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8년도에 차량이 처음 출시했을 때도 당시 평가로는 약간 준수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봐도 이쁘네요. 참 루프 라인은. 그러니까 측면 쪽 라인도
디자인에서 주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75mm의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 크기도 제가 옆에서 봐도 엄청 큰데 이 휠 타이어도 크기가 엄청납니다. 참고로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이랑 한국 타이어 이 두 종류의 타이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A4 차량이랑 마찬가지로 측면에 S라인 패치가 들어가 있고요. S라인 패키지가 기본으로 익스테리어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타입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참 이 프레임 없는 게 참 이뻐요,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측면 열어서 봤는데 이게 소음 대응이 잘한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이게 유리가 그냥 옆에서 봐도 두 겹입니다. 참 이러니까 조용했구나 아까 차가. 그리고 추가로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좀 등치가 좋은 편인데 이렇게 앉아봐도 공간에 대한 불만은 느끼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징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그 주행씬에도 설명드렸지만 시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뒷좌석 시트도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차가 그 차량 가격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전 타입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로 이제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에어컨이랑 이런 걸 동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USB-C 포트 2개, 그리고 저거는 담배인데 이것도 넣어놨네. 패밀리카인데 시거잭이 있네요.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직전에 A4 차량도 제가 이제 그 도곡로 전시장에서 끌고 왔을 때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한다고 USB 포트를 이제 꽂아서 사용해서 왔는데 이 친구는 일반적인 UFO스 A 타입 포트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 C 포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뒷좌석에는 이제 선실드도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에도 선실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폭이 엄청 넓습니다. 지난번 A4도 그랬지만 양쪽에 서로 올려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컵홀더겠죠? 컵홀더는 근데 되게 좀 민망하다 야. 컵홀더를 여기다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공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 쿠페형 스타일이 사실 이 뒷공간 헤드 이 공간이 조금 안 좋은 경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차급도 있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에 대한 불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트가 굉장히 편하네. 특이하네. 일단 후면 쪽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라인인 것 같아요. 쿠페형 스타일의 SUV다 보니까 이 C필러 라인부터 해서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LED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기본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트렁크 사이즈는 605리터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1756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차가 실제로 봐도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면 제가 누워도 될 정도로 차가 굉장히 넓습니다. 차박해도 되겠는데 이거? 기존 A4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차감, 그리고 가속감, 제동 부분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아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쿠페형 타입의 SUV의 최대 약점이 사실은 이 뒷좌석 2열에 대한 공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QA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에서도 불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50 TDI 모델도 어떤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QA45 TDI 모델이 지향하는 점은 부드러움인 것 같아요. 일단 승차감 쪽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 주행신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승차감에 좀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 그리고 패밀리카로 좀 운영을 하실 분들, 그리고 추가로 캠핑이나 차박을 할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격이 걸림돌이겠죠. 확실한 거는 기존에 저희가 한 1년 정도 국내 국산차들을 시승을 쭉 해왔었는데 물론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기본기라는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대응을 잘하는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국내 차량들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의 쿠페형 준대형급 SUV QA 차량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차, 좋은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